원전을 안 지으면 관세를 맞는다? 관세는 보통 물건에 붙습니다. 자동차처럼 굴러다니는 것, 철강처럼 손에 잡히는 것, 반도체처럼 상자에 담을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를 언제나 수출의 문제라고 배워왔습니다.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누가 더 싸게 만들었는지의 문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이 꺼내든 요구는 어디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에 담을 수도 없고 선박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물건이 아니라 발전소였습니다. 자동차 말고 원전을 지으라. 조선 말고 LNG 말고 전력망 말고 원전부터 이야기하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품목 변경이 아닙니다. 요청도 아닙니다. 방식의 전환입니다. 관세 25% 숫자만 놓고 보면 협상 카드처럼 보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서로 주고받는 게임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협상이라기보다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지을 것인가, 맞을 것인가? 미국은 묻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조건이 맞습니까?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질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전을 지으면 정말 관세를 낮춰줄까요? 아니면 관세를 무기로 삼아 원전을 떠넘기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지어도 관세가 유지될 수 있고 관세를 피하려다 더 큰 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를 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 내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무역 뉴스로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이건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기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산업,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투자 10년, 2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택. 지금 미국이 묻고 있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에너지 전략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은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된 협상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될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습적인 관세 폭탄 발표는 짧았고 파장은 길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 한국산 주요 품목에 25% 관세를 검토한다. 그날 이후 일주일 한국 경제는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증권가는 조용해졌으며 관계부처는 하나의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 관세는 경제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자 규모, 환율, 보조금 문제였던 명분도 공식 문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태도를 보겠다. 25%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지렛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렛대는 한국의 가장 민감한 곳, 미래 산업 투자 결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이겠지, LNG일 거야, 전력망 투자 정도로 마무리되겠지. 하지만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거의 숨 돌릴 틈도 없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협의였지만 속내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한다. 관세 25%는 협상의 시작이 아니라 경제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장관 러트닉과의 회의실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미국 측은 웃지 않았고 한국 측은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질문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한국은 투자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놨다. 조선, LNG, 반도체. 한국이 준비한 패키지는 대화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동 막바지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꺼낸 단어, 누클리어. 그 순간 회의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장 필요한 건조선도 아니고 LNG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한국이 준비해 온 모든 협상 카드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조선업, 미국 조선소 재건이라는 명분, LNG,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창출, 전력망, 노후 인프라 교체, 어느 것 하나 미국에 불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문장,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마디, 우리는 원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를 늘리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력 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기를 요구하고 전기차 공장은 기존 제조업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빨아들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정전 1초에도 수억 원의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전기를 만드는 속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정치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태양은 밤에 뜨지 않고 바람은 필요할 때 불어주지 않습니다. AI와 반도체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을 요구합니다. 화력은 어떻습니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후, 이슈와 정치적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꺼내든 카드, 원전.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은 원전을 원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원전을 잘 짓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계는 남아있지만 시공 경험은 줄어들었고 규제는 복잡해졌으며 공사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지어진 원전 대부분은 지연됐고 초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묻게 됩니다.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몇 나라, 그 중에서도 기술력, 공사 속도, 가격 경쟁력까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국가는 사실상 두 나라뿐입니다. 한국과 일본. 이 순간부터 관세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관세를 벌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라면 관세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조건이 분명합니다. 지으면 달라진다. 짓지 않으면 그대로다. 이때부터 관세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조건부 면제권이 됩니다. 미국은 숫자를 흥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역할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력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한국은 아직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미국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미국은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본과의 비교입니다. 미국의 다음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비교,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도 만들었고 투자 구조도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압박의 언어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내 원전 관련 투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패키지를 이미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보조금, 금융 지원, 입법 정비, 미국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질문이 바뀝니다. 한국은 왜 아직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이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선택 구조입니다. 둘 다 원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한쪽만 주저하면 그쪽이 불리해집니다. 이제 한국은 비교당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제5장 한일 원전 분할 통치,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도 흘러나옵니다.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를 한국과 일본이 지역별로 나눠 맡는 구조. 서부는 일본, 중부, 남부는 한국. 이건 단순한 공사 분담이 아닙니다. 공급망 통제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외주화하되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는 구조를 원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지만 미국 안에서는 협력해야 하는 관계.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구조에서 상업적 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남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투자, 그 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비싼 통행료에 불과합니다. 흔들리는 신뢰와 입법 지연이 시점에서 미국은 다시 일본을 언급합니다. 일본 총리는 이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방미 일정, 구체적인 투자 금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 반면 한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속도와 구조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 25%는 점점 현실적인 숫자가 되어갑니다. 보고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로부터 관세 25% 미국의 원전 요구, 그리고 일본의 선제 움직임까지 모두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꺼낸 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예비 검토를 하라.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이 사안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보라. 이 말은 정치적 결단을 미루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 외교적 체면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뜻, 관세를 막기 위해 무조건 돈을 쓰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즉, 이 원전 투자가 정말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역할은 설득자가 아니라 계산자로 바뀝니다. 첫 번째 계산, 원전 건설 비용. 미국 내 원전은 한국이 익숙한 환경이 아닙니다. 노동 비용은 높고 안전 규제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두 번째 계산, 수익 회수 기간. 원전은 지으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며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세 번째 계산, 미국의 규제 리스크.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도 바뀝니다. 원전 친화적 정부 다음엔 규제 강화 정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중단된 원전 프로젝트에 전례 가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산, 정치적 변수. 관세는 협상 카드지만
원전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투자입니다. 관세는 다음 협상에서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원전은 다음 정부가 와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숫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원전을 지으면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관세 25%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손해를 볼 것인가, 더 큰 손해를 막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사위는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주사위를 손에 쥔 채무게를 재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던지면 되돌릴 수 없고 던지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한국을 가장 압박합니다.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닙니다. 미국은 기다리지 않고 관세는 자동으로 다가오며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택은 미뤄질수록 더 비싸집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계산의 끝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주사위를 던지게 될 것인가? 관세 전쟁의 결말은 원전 투자는 방패인가? 구조 편입의 입장권인가? 서론 관세는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다. 원전 투자는 과연 관세 25%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일까? 혹은 더 큰 요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갈등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무역 분쟁의 결과로 이해된다. 수입 증가, 무역 적자, 보조금 문제 등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조정 수단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관세는 균형 조정의 도구라기보다 정책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적 장치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원전 투자를 관세 회피용 비용으로 오해하게 된다. 본론 1 관세 vs 원전이라는 프레임의 오류. 현재 논의는 종종 원전을 지으면 관세를 피할 수 있는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으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이번 선택은 원전을 짓느냐, 관세를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조건으로 미국의 에너지 전략에 편입될 것인가의 문제다. 원전 투자는 단발성 수출 계약이 아니다. 건설, 운영, 연료, 규제, 안전 기준까지 장기간에 걸쳐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원전 투자는 관세 협상의 종결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본론 이 미국 에너지 전략 속의 위치 문제. 미국은 현재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안정적 대규모 전력 공급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AI 산업, 반도체 제조, 전기차 전환은 모두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을 전제로 한다. 이 전략에서 원전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수단이다.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필요로 하지만 그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외 파트너에게 기술과 자본, 실행을 분담시키고 자국은 규칙과 시장을 관리하는 구조. 이 구조에 편입된다는 것은 단기 관세 완화와 맞바꾼 장기적 역할 고정을 의미할 수 있다. 본론 3한국 산업 구조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번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영향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산업 전략은 수출 중심에서 해외 인프라 운영 참여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책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 통상 정책 이상호 연동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은 다른 영역의 선택지를 줄이게 된다. 결론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질문 관세 25%. 이 숫자는 협상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 당신은 어디까지 내줄 수 있습니까? 이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 점유율의 문제도 아니다. 역할과 책임의 문제다.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현재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점은 하나다. 이번 선택은 올해의 관세율을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10년 후 한국 산업의 위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의 관세 전쟁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